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연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좀 더워서 문제였는데 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녹음하는 걸 들었는데 이것을 처서 매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방송을 듣고 계시군요. 처서가 지나면은 이게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어디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진행자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겠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혜수 PD에게 미션을 좀 줬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미션이었냐면 제가 그동안 옥천신문이든 아니면 옥천신문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든 칼럼을 쓴 것들 중에서 조금 혜수 PD의 시각에서 지금 봤을 때도 좀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이제 뽑아 달라고 했는데 혜수 PD님께서 열심히 뒤져가지고 칼럼을 무려 5편이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방송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거의 뭐 도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칼럼을 뽑아오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혜수 PD님께서. 네, 첫 번째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쓰신 편집국에서고요. 누군가의 권리는 왜 시혜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네. 이 칼럼을 5편의 칼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골라오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누군가의 권리는 왜 시혜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 이 칼럼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사실 이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기사에 보면은 또 마침 이번에 녹화하는 날에 또 인상 깊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주민 노동자의 이제 언어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마침 저상버스에 대한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저상버스를 보장하는 부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보장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네. 이 앞전 상황을 모르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칼럼 내용들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21년 4월 당시에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해서 옥천군에서는 장애 콜택시라 부르는 특별 교통 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옥천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이 법에 따라서 특별 교통 수단,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꼴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르면 옥천군에서는 아마 13대를 맞춰야 됐었을 거예요. 당시 칼럼을 썼을 2021년도에는 1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아마 지금은 13대 이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옥천군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10대도 못 맞추고 6대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60%밖에 법적 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콜택시 2대를 빼서 당시에 이제 막 오픈한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들의 차량으로 이 차량을 쓰겠다라고 사용 용도를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법률적 위반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 콜택시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치매 안심센터로 이게 차를 뺀다고 하니까 이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장애계에서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왜냐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옥천 안에서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문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저상버스가 대전과 옥천을 오가는 607번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상버스, 시내버스가 대체하지 못하는 그 것들의 차량 이동은 이 장애인 콜택시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6대 중에서 2대나 또 이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당시 군수였던 김재중 군수는 이 상황, 앞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못했던 상황인 거를 인정을 하셨고요. 네. 다시 이 치매 안심센터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철회하고 오히려 법적 대수 10대 채우겠다. 이제 연차적으로 채우겠다. 1년에 2대씩 더 늘리겠다라고 약속해가지고 이제 다시 화해를 한 그 상황들을 제가 적었는데 네. 어쨌거나 군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장애계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공직자분들이 보이시는 태도가 굉장히 이 제도 자체를 받는 대상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 정도로 해주면 다른 시군도 없다. EU 지자체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교에서 이런 태도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 밖으로 내뱉고 심지어 이것을 장애인 휠체어 장애 당사자들이 듣게끔 하고 이랬던 태도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짚어내고 싶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았던 거고요. 네. 다행히 뭐 지금은 앞서 말했다시피 계속 차량 대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9대 아직도 법적 대수를 못 채웠어요. 9대가 운영되고 있고 광역 택시, 관내 택시 이렇게 좀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광역으로 나갈 수 있는 차량도 한 대가 늘었어요. 네. 이거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법에서 조금 더 의무화되고 조금 더 법이 개정되고 강화되면서 이게 딸려오는 변화고요. 10세대까지 맞추려면 아직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지금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마침 저도 얘기를 좀 꺼내려고 했었는데 장애인 이동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8월 30일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옥천신문이 나오는 날이거든요. 네. 오늘 옥천신문 일면에 딱 옥천군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한다라고 딱 일면에 딱 났거든요. 네. 장애인 이동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장애인 콜택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상버스가 있어요. 이게 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럼 장애뿐만이 아니라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도 꼭 필요한 그런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도 지금 이제 옥천군과 장애가 뜨거운 만남을 하면서 점점 이제 여러 가지의 변화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이미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오래된 버스, 시내버스가 대폐차를 할 때는 그 다음 버스는 저상버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법안에 독소 조항이 하나 있어요. 도로 여건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없는 여건이면은 유예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독소 조항에 유예를 주는 그 항목이 뭐냐면은 도로 여건, 과속 방지턱이 다 그 사례로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다 보니까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차체 밑에가 뭐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아니 너무 자주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도로 여건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핑계로 저상버스 도입을 막 미루는 그런 지자체가 많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옥천군도 그 중에 하나 예시였거든요. 근데 네. 과속 방지턱이 이런 어떤 데는 막 5cm고 어떤 데는 막 7cm고 어떤 데는 8, 9, 10cm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방지턱이 몇 cm여야지 저상버스가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뭐 명확한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의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7cm 못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못 넘는다가 되는 거고 5cm도 못 넘습니다. 그럼 갑자기 못 넘는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기준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와 있었고 그러면은 도로 여건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을 못한다라고 결론을 낼 게 아니라 그러면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옥천군이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을 했냐면
내년도 2025년도부터 그 시내버스 대표 차량이 생기면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아주 전면적으로 황교철 군수가 이게 약속을 하셨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도입될 게 세대라고 해요.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 이행 과제 목표를 세우셨어요. 2033년까지 지금 시내버스 전체 대수를 전기 저상 버스로 전환하겠다라고 목표를 딱 찍었어요. 이제 이런 목표를 찍어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달성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점검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런 목표치조차도 제시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황교철 군수가 이 약속과 이 계획을 세워내셨고, 그 다음에 도로 여건 607 버스, 우리 유일한 저상버스 탈고 도로를 돌아보셨나 봐요, 옥천군이. 과속방지터 여러 곳을 돌아보셨고 7cm도 저상버스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안 간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네. 이제 가이드라인이 딱 주어진 거예요. 7cm까지는 저상버스가 우리 인용 가능하다. 그럼 7cm가 넘는 8cm, 9cm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속방지턱을 그러면 낮추는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이게 수반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2025년부터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한 좀 저는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수 PD가 이 권리, 장애인의 권리에 관련된 이 칼럼을 뽑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덧붙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돼서의 이런 긍정적이고 대단히 진취적인 뭔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지법이 계속 의무화가 강화되고 계속 뭔가 정책적으로 더 발전하는 이유는 전국에 있는 장애 단체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서 오체투지 이런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이거든요. 대정부 투쟁을 해서 정부가 법을 바꿔버리면은 그 법에 따라서 그 조례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시군 단위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법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투쟁을 통해서 법을 바꿔내는 활동들을 통해서 오늘날 결과물이 있는 건데, 이것이 옥천군에서도 저상버스 투쟁은 옥천 안에서 옥천에 있는 단체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뭔가 소통을 하고 창구를 열고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당연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수십 년째 장애 이동권을 지켜달라는, 보장해달라는 투쟁이 있으셨고요. 최근에 그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충북지구 옥천지회 분들, 충북지구 분들이 오셔서 같이 투쟁을 해주시고, 네.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도 와서 투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애계에서 당사자 조직들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활동들을 이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조직들을 지원해주는 그 시민단체들의 같은 그 목소리가 있었어요.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가 같이 목소리를 내준다든지, 옥천 노동자 협의회가 같이 목소리를 내준다든지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특히 순환경제 공동체에서는 풀뿌리 주민 정책 제안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이제 문서화하고 다른 시민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타는 건 어쨌거나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청년 세대다 보니까 이들이랑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공론장을 불러내고 한 활동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군수면담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이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칼럼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풀어내 봅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고 평소에 옥천군에서 어쨌든 보이는 태도도 요거랑 같은 맥락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청년 센터가 새롭게 개소하게 되면서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께서도 당연히 청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데, 문의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거는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나오고 어떻게 해야 고쳐질지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예전보다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느껴지고 마침 그때 신문에 또 다른 비판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당연하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준다는 느낌이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칼럼에서는 장애인 이동권만 얘기한 게 맞아요. 아니라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교육권도 이게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장애인 노동권 부분에서 당시 서울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전국 최초일 건데, 근데 또 어떤 장애 단체들이 발언한 거 보면 세계 최초라는 말도 있던데, 서울시가 그때 진짜 그 공공성을 생산하는 노동을 인정해서 그 권리 중심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 당사자,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 당사자,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장애 당사자들의 활동들을 다 노동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들의 활동에 그 임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이 있었어가지고 옥천군도 이 장애 이동권 장애인 정책 관련돼서 고민할 때 이동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에 없던 다른 도시가 하지 않던 이런 파격적인 정책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이 내용을 걸어놨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네. 서울시가 2020년 그때 21년 네 23년 작년까지 이 정책을 정말 잘 운영했었는데 네. 올해 이 관련 예산이 싹 사라집니다. 잘하던 것도 없앴네요. 세계 최초로 만들고 세계 최초로 폐지하는 그런 뭐랄까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심지어 서울시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것을 보고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뭐 네. 인천, 전북, 우리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제천, 광주 이런 데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했던 서울시가 이것을 없애고 있으니 참 난감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 노동을 권리 중심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노동을 하고 있던 장애인 400분이 일자리를 잃으셨다고 해요. 하고 이 기저에는 아무래도 이게 장애인권 옹호 활동이라든지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령 지하철 투쟁에서 나가서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한다거나 혹은 뭐 피켓을 들면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뭐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것이 권리 중심 일자리에서의 업무인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뭔가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작동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지금도 이 일자리 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계 당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에서 혹시나 보게 되면은 한 번씩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옥천은 충북 제천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물론 공공근로 일자리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 안에 하나의 갈래가 아니라 우리는 권리중심 일자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옥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주셨나요? 제가 사랑하는 그 언니들 아티스트 노래를 쭉 오늘 골라왔습니다. 네. JYP 보컬의 정석, 공기반 소리반 별 언니의 I Think I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아닐 거라고 믿었죠. 내가 그댈 사랑한다니 말도 안 되죠.
줄 수가 없는 걸 you I think I love you 그런가 봐요 cause I miss you 그때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생각나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I'm falling for you 난 몰랐지만 now I need you 어느샌가 내 맘 깊은 곳에 아주 크게 자리 잡은 그대의 모습을 이젠 보아요 우리 나눠 울린다고 친구 그게 딱 좋다고 하나부터 10개 도대체 뭐 한 개라도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냐고 말도